찢어진 정장 차림으로 면접장에 들어선 청년. 그러나 그가 몰랐던 건 그날 아침의 선택이 40년 전 시작된 기적의 마지막 퍼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1월의 어느 새벽, 서울은 기록적인 폭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눈을 뜬 은호는 천장에 맺힌 성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고장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은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는 핸드폰 알람을 껐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던 날이었습니다. 대기업 최종 면접. 29살 은호에게 남은 건 이 면접뿐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셀 수 없이 많은 탈락 메일을 받았습니다. 학벌도 스펙도 연줄도 없는 그에게 세상은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두 분을 한꺼번에 잃은 지 5년째였습니다. 은호는 사진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만큼은 잘할게요. 꼭 붙을게요. 작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칠순을 위해 마련했다가 못 입고 가신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정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맬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4,300원이었습니다. 면접만 붙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은호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넥타이 매듭을 완성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기상캐스터가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이 불안정하다는 자막이 화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기를 요청할까? 아니, 그러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결국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멈춰 선 도시. 골목을 나서자마자 은호는 현실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5분이면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버스 끊겼대요. 누군가의 말에 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택시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 쌓인 도로에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 호출 앱을 켜봤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 회사까지는 보통 40분 거리.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회사에 전화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핸드폰 쪽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변명처럼 들리면 어떡하지? 준비성 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든 제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그들과의 경쟁에서 핸디캡을 안고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걸어서 가자. 무모한 선택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밭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구두가 눈 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발이 시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은호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30분을 뛰었을 때 회사 근처 가파른 언덕이 보였습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10분 거리. 아직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 중턱쯤에서 누군가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질 때마다 리어카는 뒤로 밀렸고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은호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까지 50분. 할머니를 도와주면 최소 10분은 지체됩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가자. 누군가 도와줄 거야. 하지만 언덕에는 할머니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폭설에 사람들이 다닐 리 없었습니다. 은호는 다시 할머니를 봤습니다. 70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눈보라 속에서 리어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게에 할머니도 함께 넘어지려는 순간 은호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밭을 가로질러 뛰어들었고 온몸으로 리어카를 막아섰습니다. 쿵! 무게에 눌려 은호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정장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킷 팔꿈치 부분이 진흙과 눈에 범벅이 됐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는 멈췄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가씨? 은호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정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지는 무릎 부분이 찢어졌고 재킷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흰 셔츠에는 얼룩이 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면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가씨가 다쳤는데, 옷이 이렇게 됐는데, 옷이야 뭐 어때요? 할머니 다치신 게 더 큰일이죠. 은호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실패보다 노인의 눈물이 더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파카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만년필을 꺼내 은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요. 할매가 가진 거라곤 이것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아니야, 받아. 이게 할매한테는 부적 같은 거거든. 평생 간직했던 건데 아가씨한테 주고 싶어. 만년필은 낡았지만 어딘가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가씨 같은 좋은 사람한테는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할매가 기도할게. 은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만년필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는 리어카를 언덕 위까지 밀어주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25분. 하지만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초라한 면접장. 은호가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했을 때는 면접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찢어진 바지, 진흙 묻은 재킷, 흐트러진 머리. 화장실에 들러 최대한 정돈했지만 티가 났습니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옷이 왜 저래? 준비성도 없네. 속삭임과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모두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쯤 깔끔한 모습으로 앉아있겠지만 평생 그 순간을 후회했을 겁니다. 25번 김은호 지원자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은호는 일어나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실에는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가 들어서자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 의아함, 심지어 약간의 경멸까지 섞인 시선들. 앉으시죠. 가운데 앉은 인사팀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원자님, 옷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은호는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어르신을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르신을요? 네. 폭설에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넘어지실 것 같아서 도와드렸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면접이 중요한 날인 걸 알면서도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죠? 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은 다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할머니를 돕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은 다음 기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성 없는 모습으로 면접장에 오신 건가요? 그게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어 면접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온 것은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업무상 손해가 있더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한쪽 끝 조용히 앉아있던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말없이 은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은호의 눈빛을 유심히 봤습니다. 찢어진 옷 너머로 보이는 단단함, 창피함에도 고개를 꼿꼿이 든 자세, 변명하지 않는 태도. 지원자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동료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시다.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회사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먼저 동료를 돕겠습니다. 회사의 손해는요?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저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사람의 생명과 신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면접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호는 일어나 깊이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할머니가 준 만년필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은호는 재빨리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그 펜이 떨어진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그날 면접이 끝나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지원자 주소를 알아보게. 네? 김은호 지원자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지금 당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진. 젊은 날의 회장이 한 아주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984년 겨울 28살이던 그는 모든 걸 잃고 거리에 나앉아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보증으로 인한 빚더미, 가족들의 등 돌림. 추운 겨울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리려던 그 순간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춥지? 우리 가게 가서 따뜻한 거 먹고 가. 괜찮습니다. 괜찮긴. 얼어 죽게 생겼는데. 어서 와.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됐어. 그냥 먹어.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그렇게 일주일을 먹였습니다. 재우기도 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아주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는 그때 갖고 있던 유일한 재산,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을 맡겼습니다. 이거 맡깁니다. 제가 꼭 찾으러 올게요. 그때까지 잘 간직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꼭 잘 되거라. 그 후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작은 사업체를 차렸고 운도 따랐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세월이 흘러 40년이 됐습니다.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만년필을 봤습니다. 자신의 이니셜 J, K가 새겨진 틀림없는 그 만년필을 눈 내리는 재회. 비서가 가져온 주소를 보고 회장은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골목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은호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할머니가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뒷모습 40년이 지났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밭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와 은호가 돌아봤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눈빛이 붉어졌습니다. 저 40년 전에 할머니 국밥집에서.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가씨? 네, 접니다. 회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밭 위에 70대 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4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아니, 그때 그 아가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살려주신 겁니다. 두 사람은 눈물로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장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국밥집도 사라지고 연락처도 몰랐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됐어. 이렇게 찾아와 줬는데 고마워요.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가 연결해 준 겁니다. 이 젊은이의 선택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온 선희, 김은호 씨. 회장이 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면접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네, 하지만 합격시킨 이유는 당신의 스펙이 아닙니다. 사람을 선택한 당신의 용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나는 할머니의 선의를 받았습니다. 그 선의가 날 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짐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할머니를 도운 그 선택이 40년 전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선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할머니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하루가 기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장은 할머니를 위한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할머니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회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제 빚입니다. 이자라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은호는 회사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은호를 불렀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 5년 전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랬구먼.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으니. 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 만년필, 은호가 할머니에게 받았던 바로 그것.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의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이제 자네 것이 맞아. 40년 전 할머니가 내게 희망을 주셨고 그 희망이 만년필이 되어 할머니께 갔다가 자네를 거쳐 다시 내게 왔어. 이제 이 펜은 자네가 가져야 해. 자네가 다음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게.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매주 은호가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도 자주 들렀습니다. 세 사람은 가족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시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요즘은 어떠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너무 좋아요. 이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내 선택이 만든 거란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자네가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면접에 늦지 않았을지 모르지. 하지만 이 기적은 없었을 거야. 맞아요. 그때 제가 합격했다 해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진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 있어. 하지만 그게 진짜 손해인지는 아무도 몰라. 하늘이 다 보고 있거든. 선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 40년이 걸려도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이든 50년이든 선의는 반드시 돌아와. 우리가 증명했잖아. 창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기적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기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은호는 그날 밤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같은 분, 회장님 같은 분,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는 만년필을 꺼내들었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작은 선택.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절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회장님처럼. 그날 밤 은호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5년 후 은호는 회사에서 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호의 결혼식에서 친할머니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회장은 주례를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신랑은 제게 큰 가르침을 준 사람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은호는 회장님과 할머니를 모시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은호야. 내가 만든 거야. 내 선택이 오늘을 만든 거란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돌아온 선의의 기적. 그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호는 자신도 후배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청년들을 찾아내 기회를 줬습니다.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은호 씨,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사업적으로는 손해잖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은호는 만년필을 꺼내 보이며 웃었습니다. 이게 제게 가르쳐줬어요. 선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40년이 걸려도 50년이 걸려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누군가 저에게 베풀어준 선의를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차례예요. 그게 이 만년필을 받은 제 의무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90세의 나이로 장례식장에는 놀라울 만큼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호는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날 제가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절 구원해 주신 거죠. 정말 감사했어요. 편히 쉬세요. 회장도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장례를 치르고 은호와 회장은 함께 할머니가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40년 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집에서 일하던 모습들, 그리고 쪽지 하나. 이 아가씨가 꼭 잘 되길, 착한 사람이 복받는 세상이길.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은호와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를 도와줄 기회가 있었는데 바빠서, 귀찮아서, 손해볼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은호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선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4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게 미소 하나일 수도,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선의가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기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선의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선의를 베풀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